어떤 과정 준비되어 있는지 담당 선생님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여기 오롱허브 수학과입니다. 수학과인데 저희 학원에서 저는 이제 초, 중, 고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요일은 화목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학부모님들은 지금 다 중등부 라고 해서 우선 뭐 예비고일하고 중등부 커리만 조금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저희는 화목, 수학과는 화목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5시부터 7시까지가 중등부, 그 다음에 7시부터 10시까지가 고등부로 되어 있고요. 중등부 같은 경우는 예비고일이 아닌 이상은 학생에 따라서 진도가 다 달라요. 교재도 다 다르고. 또 지금 중2, 현재 중2 다니고 있는 학생은 고1 과정에서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는 한 바퀴는 다 돌았고요. 그래서 공통수학 1은 그 문제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내신고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내신고쟁이는 원래 개념 출판사에서 책이었는데 판권을 이투수가 샀어요. 이투수가 사가지고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요 향동고 정도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최소한 진짜 그 책은 풀으셔야 돼요. 지금 이 향동고가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 해도 점심이 참 맛있는 학교 이게 소문이 났었거든요. 근데 최근 시험지를 분석하고 또 애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때도 고1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는 처음부터 해서 집합까지 나왔더라고요. 집합까지 나왔는데 집합에 연산까지 들어갔는데 25문제에 1번부터 14번까지는 교과서 편이었고 15번부터가 모의고사 및 그 변형한 문제들인데 제가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에도 2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경력이 30년이 넘어요. 그 다음에 여기랑 대치동이랑 뭐 웬만한 시험 문제, 강남에 있는 시험 문제는 다 한 번씩은 다 봤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2문제는 진짜 문제가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어렵다는 건 아닌데 딱 읽었을 때 이거 예상 바뀐다? 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동고는 고1이 가장 시험 문제가 어렵고 그다음에 고2부터는 그나마 이제 덤비가 쉬워요. 왜냐면 작년 거도 그랬고 올해 거도 있고 고2 이상부터는 작년 모의고사만 내요. 모의고사 편을.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죠. 그거만 연습시키면 되니까. 몇 년 거 필요 없고 작년 거. 뭐 내년이라고 하면 올해 거. 이런 식으로 이제 2, 3학년은 계획을 세면 되는데 고1은 모의고사인데 참 저도 처음 보는 문제가 2문제가 있었다더라. 그래서 향동고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보다 이 동네의 다른 학교보다는 상당히 어렵고 이 동네에서 가장 내신 따기 쉬운 학교는 서정고고 서정고는 옛날에는 한 6년, 7년 전만 해도 서울대도 붙이고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조선대 의대에 한 명 보냈거든요. 예? 근데 걔는 제가 직접 가르치지 않고 가르쳤다가 이제 관리만 따로 해줬어요. 뭐 이렇게 교재 보내주고 풀게 하고 확인하고 그런 걸로도 돈 받고 그런데 이제 걔가 이제 조선대 의대를 붙었는데 걔 외에는 의대 붙은 애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내신은 엄청 따기 쉬워요. 그러니까 본인 학생들이 조금 딸린다고 하면 수학에 대해서 좀 힘들다고 한다고 하면 서정도 괜찮다. 근데 향동고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민했는데 이 겨울방학 커리큘럼은 이제 12월달, 1월달, 2월달 최소한 3개월이니까 커리큘럼을 생각했는데 예비고일을 가지고 주 이틀, 주 3일 갖고 제가 나갈 수 있는 곳이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 어디까지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공통수학 1까지만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교과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학기는 다 수의 연산이에요. 수의 연산이고 2학기에 도형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 고등학교 1학년의 수의 연산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50분 동안 25문제를 푼다는데 그 연산 자체가 매우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산을 연습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교과서 문제에서도 조금만 변형을 해도 풀이 방법이 바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습시키려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공통 수학 2까지 끼어드리는 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솔직히. 만약에 공통 수학 2까지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그냥 뭐 플러스 알파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절대로 본 수업에서는 못 건든다는 거, 제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등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초등부도 있고 중등부도 있는데 애들 자체는 다 선행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진도는 다 능력고였어요. 능력이 좋으면 빨리빨리 나가고 능력이 나쁘면 천천히 나가고. 근데 다 지금은 능력 애들이 있으니까 능력별로 빨리빨리 나가긴 하는데, 근데 이제 걔네들이 본 수업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행 수업이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선행 수업도 이렇게 다 같이 나가요. 그 다음에 현행이 끝나고 다시 선행이 될 때 다른 학년의 선행이 또 밑에 또 깔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행과 선행이 계속 중등부들은 계속 같이 간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하고 등록을 시키면 무조건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 현행만 나가지는 않는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현행만 나가는 학생은 아직 저한테는 없지만 매우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못한다고 하면 그럴 수는 있어도 저는 기본적으로 중등부는 선행과 현행을 같이 나가고 있고 그 교재 맛도 학생에 따라서 계속 차별적으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한 번 도는 걸 선행이라 하진 않아요. 저는 최소한 3번은 돌아야지 선행이 된 거고, 그래야지 제가 어떤 용어를 썼을 때 그 학생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용어 자체는요, 학생이 아직 어리니까 중등부 선생님에 맡겨야지. 근데 우리 수학생님들은요, 중등부하고 고등부는 이 마음속으로 풀어야 되가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달라요.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같은 수학을 가르쳐도 고등부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학적 언어만 써요. 절대로 다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중학교 선생님들은 생활 용어를 섞어서 쓰다 보니까 나중에 고등부로 올라왔을 때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을 조금 더 빨리 실력을 키우고 싶다고 하면 저희 학원을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여기 쓰는 고등부는 없으시죠? 자녀들이. 혹시 나중에 고등부 있으시면 또 올해 수능 보신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처 남겨주시면 올해 정시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내드리고, 쳐보시면 이게 자료 검색하기도 편하고 프로그램 자체도 있고 책자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상담도 저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고요. 근데 그러니까 중등부에서 선행과 현행을 빨리 나가고 싶거나 자식한테 맞추고 싶다고 하면 저희 학원 보내시기 제일 좋아요.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애들한테는 좋아요. 단지 이제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 그냥 널널하게
예? 그러니까 한 학생도 있었는데 걔는 이제 저희 그 수학을 잠시 접었어요. 저 때문에 접은 건 아니고 다른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접었는데 딴 학원은 수학이 너무 널널하게 나간대요. 걔가 현행만 나가는 거죠. 현행만 나가고 천천히 나가고.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이 풀게 해요. 저는 기본 개념은 제가 설명을 하지만 학생이 풀게 하는데 학생이 자기가 풀 수 있는 양이 많아요. 실제로 집에서는 안 하던 애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 저희 프로그램에 따라가려고 하면 애들이 그렇게 인지를 해요. 그게 가장 저희 학원의 중등부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또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와서 한번 질문하시고요. 저는 또 수업이 있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이제 준비된 이제 설명회는 마무리가 되고요. 혹시 지금까지의 진도나 혹은 앞으로의 커리큘럼 등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개별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해서 뭔가 상담이나 혹은 이제 질문이 어려우시면 저희 설문지 작성하시는 것 하단에 개별 질문 혹은 상담 원하시는 내용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준비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입시 설명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